김민석으로 갈아탄 김어준, 정청래 불러 족쳤다. 정청래는 반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죠? 이재명이 이제 김민석을 적극적으로 밀고, 그리고 정청래를 밀고, 이런 구도였다가 이제 정청래 쪽에 문조, 털레, 유 이쪽에 있었는데 사실상 와해가 되어버렸죠. 와해가 되고, 특히 김어준이 완전히 돌아서서 무슨 까닭인지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좌파를 총괄하는 빅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이게 편이 갈라져서 한쪽만 하는 게 좀 그랬는지 갑자기 이 김민석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립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김민석 쪽에 돌아섰다고 봅니다. 이 김민석을 그때, 김민석하고는 아주 악연이 많죠. 정청래는 그전에 뭐 김민석 뭐 여론조사 하는데 막 끼어가지고 나는 빼라 어쩌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악연이 많은데, 김민석을 불러서 정청래를 마음대로 비판하도록 자리를 깔아줬죠. 김어준 방송에서 자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는 김민석에게 불리한 12월 3일 당일 밤의 행적과 관련된 CCTV까지 막 털어가지고 김민석에게 김민석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가 또 김민석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청래가 출연했습니다. 원래 자기 편이죠. 원래 자기 편인데 묘하게 그때 김민석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김어준이 질문도 하고 CCTV도 막 영상도 틀어주고 막 했는데, 오늘은 정청래 과거의 동지를 불렀는데 이게 마치 정청래를 닥달을 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했고, 이 정청래도 거기에 대해서 참회록을 쓰는 것 같은, 반성을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좀 비교가 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은 김어준, 정청래의 평택을 패배 책임이 크다, 질책을 했다. 자기 방송에 불러놓고 아예 질책을 합니다. 김민석 대하고는 다른 거죠. 평택을에 조국이 출마했는데 왜 김용남을 공천을 했어? 그리고 왜 거기에 적극적으로 안 도왔어?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그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김어준 방송에 이제 정청래가 출연을 해서 6.3 재보궐선거 때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 후회를 합니다. 평택을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유이동에게 갔기 때문에 조국을 자기들은 이제 문조, 털레, 유, 조국이 이제 자기 편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그 합당도 하려고 했으니까 조국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왜 너 그때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해가지고 좌파표가 갈라지게 만들었어? 당신한테 책임 커, 이렇게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불러서 김민석한테는 아주 좋은 이야기만 다 해주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이 민주당 후보 내가 평택을에 내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를 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 평택을 패배에 정청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는. 그리고 김어준이 그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이탈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반론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청래가 맞습니다. 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맞춰주고, 김어준 씨가 지난 8일 날에 김민석을 불러 인터뷰했을 때는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그때 국회 담장을 넘는 김민석의 사진,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는 CCTV 영상 공개해서 의혹을 다 정리를 해줬는데, 이번에 오늘 정청래를 불러서는 오히려 정청래를 막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김어준이 아니 왜 정청래가 굳이 당대표를 2번 연속으로 해야 되느냐, 당신이 왜 다시 해야 되는 거냐, 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김어준 씨가 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린다고 보느냐, 이 말 속에는 당신이 그런 것, 당신은 흔드는 것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이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조국 당과 합당 실패가 그 정청래 책임 아니냐, 이렇게 김어준이 물어보니까는 정청래가 과정상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제 책임이다, 그렇게 또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고, 또 서울 탈환 실패의 본인 책임은 뭐냐, 김어준이 또 이렇게 다그칩니다. 서울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저기 뭐 전북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책임론을 또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김어준 씨가 이제 완전히 그 문조 틀레유가 붕괴가 되고 김민석을 도는 쪽으로 갔고, 뭐 정청래가 출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정청래에게 막 타박을 주는, 그러니까 거전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민석이 좀 유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하나 변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영길이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명에서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정청래가 어부지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어부지리 가져가면은 그 순간에 이재명은 뭐 속된 말로 망하는 거죠. 바로 레임덕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 정청래의 그 당권 재장악을 바라는 보수층에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살펴드리도록 하고, 김어준 씨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은, 오늘 김어준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막 제기를 했죠. 숱한 가짜 뉴스. 뭐 처음에 뭐 과거에 뭐 천안함부터 뭐 세월호, 그리고 뭐 생태탕 문제, 오세훈 시장 생태탕 문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가짜 뉴스, 부정선거, 원래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그 많은 가짜뉴스를 했어도 제 기억에는,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적어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 가지고는 이리저리 다 피해갔습니다. 다 피해갔는데 오늘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고, 그것도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이 1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이야기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그 사건인데, 지금은 이제 매일신문 TV에서 이동재 뉴스 캐비넷을 진행을 하는 그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기자일 때, 그 이동재 기자가 그때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철이라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그러니까 수감 중이던 이철이 유시민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철에게 이동재 기자가 접근을 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처음에 최강욱이 했는데, 최강욱 말을 그대로 김어준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1심 선고에서 벌금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 이제 철퇴를 맞는 가짜 뉴스가, 그래 이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명예훼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 공판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부 단독부에서 열렸는데, 형사 14 단독부에서 열렸는데, 그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범행의 이 횟수가 적지 않다. 계속 상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이나 막 동원해서. 그리고 범행의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동재 기자가 그때 구속되기도 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가 나서 석방이 되고 했는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아주 중형 선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동재 기자는 최근에 이 77법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거기와 관련해서 그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그 김어준 씨를 신고를 했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본인과 관련한 그 잘못된 허위 사실을 지금도 그 영상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둬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또 신고도 했습니다. 이 77법으로 불리는 7월 7일 날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이 우파를 겨냥을 해서 입털막을 한다. 이런 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도 작동을 하고 있지만은 좌파 중에서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 신고를 하고 하면은 그 김어준 같은 극자 방송인들의 가짜 뉴스도 잡아내는 그런 기능도 저는 오히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오늘 그 김어준 씨의 유의미한 판결 결과도 아울러 소개를 드렸습니다.